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입니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이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일자리가 정말 사라지는 거 아닐까? 혹은 이러다 기술에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런스의 아담 레빈 기자가 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AI 불안감 정점에 달하다. 여전히 걱정할 때가 아닌 이유예요. 아, 네. 아주 시의적절한 제목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일종의 나침반으로 삼아서요.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정말 레빈 기자의 말처럼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닌 건지, 그 속내를 사회, 경제, 그리고 우리 마음속 심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불안감이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좀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이건 그냥 기술 공포증, 그러니까 테크노포비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건 거대한 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 생기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필연적인 긴장 상태요. 네, 기존의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 권력 구조까지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노동시장 문제네요. 예전에는 기계가 공장에서 내 팔다리를 대신했다면 맞아요. 육체 노동의 대체였죠. 이제 AI는 제 머릿속 생각까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가 있잖아요. 심지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도 이제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그 지점이 과거 산업혁명과 지금의 AI혁명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과거에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지식 노동까지 AI가 넘보기 시작하면서 나도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로 확 번진 거예요. 이건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레빈 기자는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빈 기자는 대체, 이 replacement라는 공포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면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증강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이죠.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증폭시켜주는 초강력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강이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가 AI의 도움으로 수만 장의 의료 영상을 정말 순식간에 분석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거나 아하. 작가가 AI랑 아이디어를 막 주고받으면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플롯을 구상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일을 뺏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파트너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된 패턴이에요. 19세기에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면서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기계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레빈은 AI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대체가 아니라 증강의 관점이라 확실히 희망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하지만 불안의 또 다른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불평등 문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AI가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정말 크잖아요. 그게 바로 불평등의 자동화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AI는 결국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 우리가 준 데이터에 이미 인종이나 성별, 계층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데요.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강화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척하면서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남성 임원 데이터만 잔뜩 학습한 AI가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는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대출 심사라던가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정말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레빈 기자는 이 문제 역시 통제 불가능한 재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알고리즘 편향성의 위험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아주 활발하게 함께 진행 중이라는 거죠. 어떤 노력들이죠? 구체적으로요? 배토자민 게 바로 설명 가능한 AI, 줄여서 XAI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XAI요? 네,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기술이죠. 일종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겁니다. 아, 그냥 당신은 불합격입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보여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 AI의 결정 과정에 혹시 숨어있는 편견은 없는지 찾아내고 또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해결책도 함께 발전하고 있으니 너무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레빈의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 불평등 문제도 어떻게 보면 돈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AI 시장 자체에 정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걸 보면 엄청난 기회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때 기억나시죠?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질문이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네, 맞아요. 정작 막대한 투자를 받은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 기대감과 실제 수익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이거 거품 아니야? 하는 공포가 슬슬 고개를 드는 거죠. 그런데도 레빈 기자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투자가 단순한 거품이나 투기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요? 레빈은 지금의 투자를 기반시설 투자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기반시설 투자요? 네,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 철도를 깔거나 20세기 말에 인터넷망을 깔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 당장 그 철도나 인터넷망으로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미래 경제 활동의 판 자체를 새로 까는 투자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그 위에서 다른 사업들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지금 AI 관련 자본 지출이 이미 미국 GDP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이건 단순한 테마주 투자를 넘어서서 실물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순환 자금 조달, 그러니까 circular financing이라는 지적이 아주 날카롭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건 시장의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비판인데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이 아주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네, 투자를 하죠. 그럼 그 스타트업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기술 개발하고 사람 뽑고 그런 데 쓰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그 투자를 한 거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I 반도체를 사는 데 쓰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스타트업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스타트업이 그 100억으로 다시 제 물건을 사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서로 돈 부풀려주기 게임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거대 기업이 투자한 돈이 스타트업을 한 바퀴 싹 돌아서 다시 자기들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돈이 그냥 안에서만 돌고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 지적은 정말 날카롭네요. 듣고 보니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그럼 레빈 기자는 이런 비판을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건가요? 레빈은 그게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해요. 단기적인 시각이다. 네. 거대 기업들의 투자는 단순히 자기들 매출을 단기적으로 부풀리려는 꼼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훨씬 큰 그림이라는 거죠. 아, 생태계 구축이요? 그렇죠.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자리 플랫폼 안에 딱 묶어두면서 미래 AI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아주 거대한 전략적 행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지만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뭘까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경제적 위협 이상의 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불안의 근원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통제력 상실에 대한 아주 실존적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통제력 상실이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블랙박스 문제예요.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 인간이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왜 내 대출 신청이 거절됐는지 AI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가 끝인 거죠. 아니, 내가 만든 기계인데 그 속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 위기가 시작됩니다.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무력감과 공포를 주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요.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레빈 기자는 그 해결책으로 인간 중심 AI, 즉 휴먼 인 더 룹 시스템을 아주 강조해요. 휴먼 인 더 룹? 사람이 루프 안에 있다는 뜻이네요. 네. AI가 모든 걸 결정하고 인간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AI는 아주 똑똑한 조언자처럼 최적의 선택지 몇 개를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는 방식이죠. 아, 결정권은 끝까지 인간에게 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를 우리를 대체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심리적 불안감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역시 정보의 홍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 가짜 뉴스 같은 게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정보 감별 능력의 위기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게 진짠지 아니면 정교하게 조작된 건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뭘 믿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그런데 왜 유독 AI에 대한 저항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퍼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혁신 확산 이론으로 보면 답이 좀 보여요. 혁신 확산 이론이요? 네,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유용하다, 즉 perceived usefulness라고 느끼고 동시에 쓰기 쉽다, perceived ease of use라고 느낄 때 그걸 비로소 받아들이거든요. 유용성과 사용 편의성 두 가지군요. 네. 근데 지금 AI는 어떤가요? 세상을 바꿀 만큼 유용할 거라는 건 다들 막연하게는 알아요. 유용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막상 내가 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아, 바로 그 유용성과 사용 편의성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문제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간극이 기술에 대한 저항감과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레빈 기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아, 그래서 제 파워포인트에 갑자기 AI로 디자인 제안 같은 버튼이 불쑥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엔 좀 귀찮고 어색했는데 막상 한두 번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었네요. 네,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고 자, 이제 AI를 배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매일 쓰고 있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에 AI 기능을 살짝 녹여넣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네, 별도의 학습 없이도 자연스럽게 AI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서 AI 별거 아니네? 쓰기 쉽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만약 AI가 실수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그 점을 지적했어요.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나 제도, 윤리 같은 사회적 규범 형성 속도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격차가 너무 벌어졌군요. 네. 규칙이 없는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마구잡이로 뛰고 있는 셈이니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빈 기자가 말한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해야겠네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레빈의 주장은 맹목적인 낙관론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지금이 바로 이런 사회적 대화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아, 골든타임이다. 네. 불안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늦었고 또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게 그냥 내버려 두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고 미래의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의 정체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의 AI 불안은 기술 그 자체의 본질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르는 일종의 성장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성장통이요? 네, 기존 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 생기는 마찰, 그리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변동성, 마지막으로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미지의 기술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이 모든 게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레빈의 말처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 없겠죠. 대규모 실험이나 불평등 심화 같은 잠재적인 위험들은 분명히 실제하니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위험은 실제하고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불안에 매몰되어서 기술이 가진 긍정적인 잠재력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불안감을 동력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며 더 인간 중심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사회적 기술적 노력을 시작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AI 불안감은 위기의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토록 뜨거운 불안과 논쟁이야말로 AI 기술이 인류 사회에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니까요. 이런 진통 없이 거대한 기술이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빈 기자의 말처럼 지금이 AI의 미래를 만들어갈 골든타임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직장에서 이 미래를 위해 어떤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팀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교육은 뭘까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거대한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